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3 글로벌 마케팅의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국제 정치 환경과 글로벌 마케팅인데요. 어,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무역을 하는 데든 국제적인 정치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급격한 정치적인 환경 변화죠. 전쟁이라든가 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의 계속 속에 완전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정치적 위험의 성격인데 기업의 정상적인 시장 활동으로 인해서 이야기되는 위험 이외에 비시장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험의 정의인데요. 급격한 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 위험과 국가 위험 차이인데요. 주로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위험과 국제 위험의 차이를 여기서 지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위험 노출 대상은 정치적 위험은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 법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자금이 거기에 직접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는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기관, 대출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이겠죠. 그 다음에 위험 노출 자산인데요. 물적 및 인적 자원, 자본 및 기술 등의 모든 해외 투자 자원이 정치적 위험의 문제가 되겠죠. 국가는 정부나 민간에 대한 대출 자본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위험 노출 기간인데요. 정치적 위험은 무기한입니다. 그러나 국가 위험은 중단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위험의 유형, 위험의 영향, 위험 방지 수단 등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치적 위험과 국가 위험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거시적 위험인데요. 외국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돌발적이고 단발적인 것, 그리고 개별 외국 기업으로서의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위험입니다.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많이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미시적 위험은 어떤 국가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중에서 일부의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만에 받게 되는 위험, 이런 것들 미시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성격 또는 전략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통제 조절이 가능한데 덜 극적이나 더 널리 자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적 정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 산업은 자원 채취 산업이라든가 금융, 통신, 수송, 방위 산업 등 기간 산업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원천은요. 현지국의 상반된 정치 이념입니다. 1960년 카스트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로 쿠바의 모든 사유 재산을 국유화함으로써 쿠바에 진출했던 모든 외국 기업이 심각한 정치적 위험에 직면했던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사유 재산을 국유화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겠죠. 사회적 불안이나 무질서, 중앙아메리카, 자이르, 인도네시아 이런 데 사회적 불안이나 무질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현지 기업인과 외국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 현지 기업하고 외국 기업 간의 이해관계로 서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정치적 위험의 원천으로 돌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과 주권선언, 전쟁이나 내란, 테러 발생,
전쟁 발생했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오겠죠. 아니면 내란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발생을 한데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외교 관계 형성, 이런 경우죠. 정치적 위험 원천 집단인데요. 집권 정부나 행정부서, 그리고 의회 내 세력 집단, 특히 의회 내 반대 집단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아주 성가신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의회 밖의 세력 집단, 반정부 단체, 조직화되지 않는 일반 대중, 학생, 노동자, 소수민족. 요즘은 또 학생이나 노동자 이런 것도 단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외국 정부나 UN, EU, 국제기구 단체,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전쟁 상대국과 내란 또는 반국가, 반군 세력에 지원하는 외국 정부, 이런 것들에 언젠가는 보복이라든가 전쟁,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위험과 주체의 영향인데요. 정치적 위험 원천, 정치적 위험의 발생 집단, 글로벌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내용 부분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라든가 현지 기업인 또는 외국 기업인 간의 이해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전쟁, 내란,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정치적 위험이 되겠죠. 정치적 위험 집단은 의회 내 세력 집단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의회 이외의 반대 집단, 이런 경우, 그리고 글로벌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인데 재산 수용, 보상은 있으나 영업 활동 금지라거나 운용상의 규제, 시장 점유율, 제품 특성, 고용 정책, 현재 소유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했을 때 아주 복잡한 내용이 발생이 되겠죠. 계약의 일방적 파기나 수정, 세금, 강제 하청 등 차별성, 국제 정치 관계의 변화인데요. 상반되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데들,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죠. 정치적 독립과 주권선언,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 정치적 위험 발생 집단 중에서는 집권 정부와 그 기관, 비조직적인 일반 대중의 이익 집단, 이런 문제가 되고요. 지금 글로벌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재산 몰수, 보상이 없는 자산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전 자유 상실인데 금융이라든가 제품, 인력 등 소유권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위험 주체 영향은 이처럼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치적 위험 영향인데요. 국유화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내국민의 특정 경쟁 활동을 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 재산을 몰수한다. 복잡한 내용이 발생이 되죠. 아무런 보상 없는 재산권의 박탈로서 외국 기업의 투자 자산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재산 몰수를 하거나 현지국 정부의 정치체가 변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조금 전에 예를 한번 들었었죠. 국유화 시켜버리는 것, 사재산을 수용, 명목상의 보상을 제공하고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 처분하는 행위. 명분은 만들어 놓고 원하지 않는데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죠. 운영상의 규제 조치를 하는데 글로벌 기업의 기업 경영 영업상 여러 가지 활동을 규제하는 겁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요. 더 이상 몇 프로 이상을 시장 점유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데 마켓 쉐어라고 하죠. 제품 특성, 고용 정책 또는 주식 지분율의 제한 규칙의 준수, 이전 자유의 제한, 그리고 계약의 일방적 파기나 변경, 차별 대우, 재산 또는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전 자유의 제한인데 자본이라든가 인력, 기술, 원료 등 중간 투입물, 완제품의 기업 내부 이전 거래를 제한하거나 또 계약의 일반적인 파기인데 현직의 정부가 민간 기업들 간의 맺은 계약에 대해서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국의 기관사업이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불우불구반 사업의 억제, 그리고 합작투자의 경우 현지국 파트너 기업의 협상력 강화 수단입니다. 차별성 때문에 현지 정부가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 조세상의 차별 과세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정부 공사를 수주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이런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또는 인명피해인데 혹독이나 내란 전쟁 등에서 입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위험의 평가 방법인데요. 현장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 자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모빌 오일사 같은 경우는 전 미국 대사에는 허트를 활용했고 CTNN 같은 경우는 IMF 요직을 거친 프리드먼을 활용했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델파이법인데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선물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계량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량 방법은 과거 자료를 이용한 다변양 통계 기법을 통해서 각종 위험의 변수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조사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 정도로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본 정보가 이보다 훨씬 앞선 정보들이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통합적 방법까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조사 방법들 내용은 예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조사했는데 요즘은 용역업체들이 아예 조사를 해놓거나 아니면 국제 간의 정보가 아주 오픈이 많이 돼 있고 해서 기본적인 자료처럼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정치적 위험 관리인데 기업 내부적 관리인데 투자 회피, 위험 수준의 조절, 그리고 현지 소유 지분의 최소화, 국제 간 통합 이런 내용으로 기업 내부적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 같으면 축소시키거나 투자를 하지 않거나 위험 수준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최소화하거나 국제 간 통합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부적인 관리 전략이고 기업 외부적으로는 정부 또는 민간 보험에 가입하거나 현지국 정부의 투자를 보증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 내부의 관리 전략 중에서는 경영 전략을 활용하고 선량한 기업 시민 이미지에 부각을 하고 현지국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현지국 국가 목표에 의한 공헌을 하고 국민 복지에 공헌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가가지고 문제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지 기술 발전의 공헌, 현지의 관련 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삼성이 중국을 빠져나올 때도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최근의 뉴스를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위험 발생 이후 관리 전략인데요. 1단계는 현지국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과 회의 후, 그리고 2단계는 외부 압력 기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야당 세력, 우방국 지원. 그 다음에 법적 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경영권 포기 및 자존 자산의 회수를 이루어야 된다. 정치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기본 전략 방안을 투자 자본의 다각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의 무역 대상국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동남아 쪽으로 분산하는 그런 투자 자본의 다각화를 이루는 데 신경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사후 보상 전략 단계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시행 전략 내용입니다. 1단계는 피투자국가의
합리적인 협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경제 기여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 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했다. 투자 철수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본을 제공하고 현지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 기업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단계는 반강제적인 협상이죠. 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타 외국 기관과 연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적인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 구제 조치 강구인데요. 현지국 법원에 제소하고 본국 법원에 제소하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경영권 포기, 잔존재산 회수인데 기업의 공개 매각이라든가 기업 자산의 재평가 및 해소 가능성 자산을 측정한다. 이렇게 해서 사후 보상 전략의 단계는 시행 전략과 전략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9-1, 9-2, 9-3 내용은 지금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원론의 국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을 굳이 구분하면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는 원론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국제 무역에서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해서 접하려 합니다. 그래서 순수 무역학 원론 부분은 8장까지 해서 거의 끝났고요. 9장부터는 거기에 추가되는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돼서 무역의 기본을 갖추는 데 필요한 내용을 수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기본을 완벽하게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학기 말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수업이 연장이 됩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9-3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10-1에서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